의상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서신 분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최초지요. 고물자에서 사입은 게 청바지 아래 위로. 여학생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난리 난 거야. 남진 나훈아 씨보다 굉장히 앞선 라이벌 구도잖아요. 그때는 정원 잔일이라면 최고였었어요. 알죠. 당시에. 어떤 극장에다 정원 잔일이 정원 쇼 딱 붙여놓으면 그냥 근데 선생님도 미팔군 무대에 서셨잖아요. 내가 쇼포트 다니다가 화양에 들어갔어요. 화양. 그때 당시에 뭐 8군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뭐 샌드위치에다가 커피에다가 뭐 파인애플, 바나나, 우리가 바나나 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우유 같은 귀했죠. 거 네. 연예인들 모으라고 갖다 놔요. 네. 클럽 매니저가 갖다 놓으면 그냥 금방 없어져요. 싸가지고 주머니 엮기 바쁘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 미팔군 무대에서는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셨나요? 그때는 거의 네킹콜 노래, 예. 조니 매티슨, 예. 그 이제 레이 찰스 노래도 있죠. 레이 찰스 노래, Unchain My Heart 같은 거. 어떻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아닌데 생으로 하려니까 또 그래. 죄송합니다. Unchain My Heart, never let me be, 'cause you don't care. So please help me set me free. 프리. 세미프리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후 잔일이 선생님은 영화 청춘대학이라는 영화에 잔일이, 유주용, 그다음 트위스트 김, 남석훈 4명. 왜 4명이냐? 바로 가짜 비틀즈로 출연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비틀스가 한국에 왔다고 공연을 붙인 거야. 야. 그래서 옷도 똑같이 입고 가발 쓰고 네. 그 노래를 하고 다니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쇼다 그래가지고 신상옥 프로덕션이 생긴 거예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이 무렵 이름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마산에 갔는데 마산 옛날 경찰서장이라 그러지 그 사람이 서장인데 그 우리 연예인들 왔으니까 그 기생집에서 술 한잔 네. 마시는데 이제 통행증 해준다 그랬는데 네. 그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그 버스는 가야 되고 밤에 출발해야 되고 이 출발하는데 시골 마산에서 나오는데 그 시골 경찰관이 우리 버스를 세우더니 통행증 보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연예인입니다. 네. 그 김희갑 씨가 내려서 인사해도 그 경찰 김희갑이 몰라봐. 서영춘이 내려도 못 알아봐. 그 다음에 트위스트 김 내려가지고는 제가 트위스트 김인데 하니까 경찰이 화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에 투가가 어디 있냐. 네. 그 단장이 나보고 가보래. 네. 수고하십니다. 잔일이나 이 사람들 날 가지고 시골 경찰이니까 놀린다 이거지. 자가 투가가 어딨어 대한민국에. 자시트시가 어딨어? 이후에 첫 음반을 내시면서 전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됩니다. 바로 뜨거운 안녕. 네. 그리고 내일은 해가 뜬다가 수록된 데뷔 음반인데요. 잔일이 가요 앨범을 당시 이제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앨범을 내게 되셨는지 기억나세요? 신세계 레코드사에서요 전속을 하자 그러더라고. 그 외국 노래만 전부 레코딩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네. 그거를 쭉 하다가 이제 서영은 선생님이 이제 네. 그 뜨거운 안녕 곡을 이봉조, 네. 그다음에 기록인 선배님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이 다 신세계 레코드 전속 작곡가셨던 전속 거죠. 있을 때 네. 그분들이 곡 하나씩 만들어서 날 좋은 거야. 내일은 해가 뜬다가 타이틀곡이었었어요. 네. 그 기록인 선배님 작곡.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뜨거운 안녕이야. 네. 근데 그 뜨거운 안녕이 그 한밤의 음악 편지에 이종원 프로에 네. 한 두세 번 틀어졌는데 그냥 대박 난 거야. 그 당시에 35만 장 나갔어요.
35만. 네, 당시에 초대박이 나면서 그럼요. 35만 장이면 남한에서 전축 있는 집에서는 다 산 거 아닌가요? 그때는요 스피커가 바깥에 있고 네. 안에서 전축 들고 네. 남녀들이 손 붙잡고 가다가 음악 듣고 그럴 때 어. 옛날 얘기. 당시에 음반을 없어서 못 파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때는 별표 전축이라고 네. 있었어요. 빨간 불 들어오고. 네. 예. 그거 가진 사람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런 시절에 35만이요. 35만 정도. 그 당시면 선생님 인기도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노래가 뜨면서. 뜨거운 안녕. 네. 그때 당시에 나하고 라이벌 가수가 정원 씨. 험한 물론 네. 정원하고 네. 둘이 불렀는데 그때는 우리들이 극장쇼 나가면은 우리 뒤에는 누구든지 노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심지어 그 여학생들이 극장쇼 공연 보려고요. 사복 갈아입고 들어왔다가 뭐 퇴학당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많지요. 예. 아, 그런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네, 그러면 내가 동아방송 몇 주년 기념 라디오 프로야. 거기 나갔는데 우리 보고 그 PD가 하는 얘기가 너 뜨거운 안녕 1절, 험한 마음 1절 둘이 나가서 부르라 그런 거야. 둘이 나가서 했어. 근데 정원 잔일이 정원 하니까 들어갔을 때 떡공이 날아가네. 여자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앙콜 부르는데 앙콜을 안 놔주는 거야. 네 곡을 했어. 그 나머지 가수 몇 명 가서 노래를 못했어요. 데뷔를 하시자마자 엄청난 탑스타, 네. 핫스타가 되신 건데 당시 뜨거운 안녕 녹음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전쟁 고하니까 네. 어머니가 그립고 또 배가 고픈 시절이 많으니까 네. 그때는 스튜디오 들어가면 불을 다 꺼놓고 좀 악보만 핀 라이트 비춰줬잖아요. 네. 그 뜨거운 안녕 노래분들 인트로가 트럼펫이에요. 네.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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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말해줘 나가는 건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어머니 생각나.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머니 나 지금 이제는 밥 제대로 먹게 됐습니다. 그런 감사의 뜻을 표하다 보니까 너무 울면서 노래한 거예요. 오늘 오리지널 노래로 보면 오버필이야. 너무 울어가지고 신세계에서 내니 안 내니 그랬어. 너무 울은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어.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내버렸는데 그게 대박 나네. 아마 그 선생님이 노래 부르실 때의 어떤 그 감정이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음할 때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던 게 어려서 이렇게 막 학대받고 어려웠던 시절도 그렇죠. 있었고 그런 삶의 굴곡과 여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안녕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근데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예. 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정히 손을 잡는 밤 기억이 가시라니 헤어집시다 아프게 마음 새길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흐름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다 안녕이라고 뜨겁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가 네. 진짜 그 울음소리가 맨 마지막에 막 같이 섞여 나오는 것 같아서 잘 안 들리는데 네. 그 이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 노래는. 그런 레코드 그런 식으로 추입한 가수가 하나도 없어요. 저뿐이지. 근데 제가 그 뭐 창작력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죠. 근데 그게 정말 자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네. 더 많이 와가 네. 가닿지 않았을까. 제가 이 노래 볼 때 액센이 좀 강한 데가 있었죠. 네, 네. 그 네킹콜 노래를 많이 해서 그래요. 아, 거기서 또 창법의 영향을 네. 받으셨군요. 네. 이 노래 보통 남녀의 정서가 담긴 노래라고 많이 생각들 하는데 이 노래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불렀다는 예, 거는 예. 모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또 더 슬프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인기곡들이 이별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호소를 한다든지 뭐 맞아요. 매달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트로트 막 유행하고 했을 때 그쵸. 그때 유행했던 트로트 음악들이 주로 표현했던 정서가 뭐 약자의 서름, 맞아요. 한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준환 씨의 동숙의 노래.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남준 씨 울려고 내가 왔나. 옛사람아 그대 찾아 천리길을 울려고 내가 왔나. 이미자 씨 잊을 수 없는 연인.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잊을 수 없는 연인 내 마음의 연인. 그런 노래들의 정서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 뜨거운 안녕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막 매달리면서 가지 마, 막 이게 아니라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이렇게 막 쿨한 내용이면서 그 안에 남자의 막 뜨거운 눈물이 있으니까 그 사나이의 비장미 이게 또 당시에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삶이 녹아 들어간 노래지만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피치 못할 이별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뜨거운 안녕은 각자의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근데 1966년 대체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예. 그런데 여전히 시골로 촬영을 나가지 않았겠어요? 엄앵란 씨. 그러네요. 네, 보리온식을 장려했을 때인데요. 저 때는 쌀이 없어서 맞아요. 우리 무조건 잡곡밥 먹어야 되고 보리 먹으라고. 심지어 검사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때 예. 70년대지만 네. 저 때는 자꾸 보리 먹으라고 해도 사람들은 무조건 이 밥에 고깃국, 무조건 쌀밥. 그거니까 저 당시에는. 보리 혼식을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프로복싱 세계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인 우리나라 김기수 선수는 12월 17일 미국의 힐링턴 선수 한국 최초 세계 챔피언. 저 때 완전히 우리나라 난리가 났었죠. 저게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저 경기가 이루어졌던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경기에서 이긴 거죠. 국민 영웅이 사실은 됐었습니다. 저 경기는 제가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장충체육관. 네, 장충체육관. 나는 뭐 물론 자랑스럽죠. 근데 네. 나는 김기수가 졌다고 생각했어. 폭탄 발언을. 국민 영웅인데요. 그때 당시엔 콘투를 좋아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굉장히 후에 좋아했어요. 이제 레슬링 좋아했고. 네. 네. 프로레슬링 동양 KB급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는 세계 챔피언인 미국의 마크 루인 선수에게 도전. 박치기 왕, 예, 기밀. 기밀. 예. 아동의 영웅. 예. 아, 저 어렸을 때는 무서워. 김일 선수가 제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초등학생들의
영웅이었었죠. 박치기로 유명한 저분은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사셨어요. 네.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아, 나중에. 나중에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고 네. 파킨슨씨 병인가 뭐 아마. 네, 네. 참 김기수하고 그 교수님 보니까 감회가 깊네요. 그 선생님 옛날 생각나시죠? 그렇죠. 제55회 임시국회는 3월 20일 오전 11시 20분 지난 2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월남 지원을 위한 국군 증파안에 동의했습니다. 와,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월남의 국군 증파 결정을 했었네요. 1966년. 그러니까 저 월남 증파가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떻게 보면 좀 초석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 군의 현대화도 이루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반대 27, 기권 2로 가결됐습니다. 월남 증파부대로 떠나는 백마부대 환송국민대회가 8월 27일 중앙청 동쪽 광장에서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월남에서도 잘 싸워서 미군들이 화이트 호스 부대라고 그렇게 많이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미군들한테도. 월남에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을 고지 뺏기면 다 찾아서 울었어요. 영호부대가. 부산부두를 뒤흔드는 시민 굉장히 무섭게 했대요. 월남에서 말도 그랬을 것 못해요. 같아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과거 무역업자나 특수청에서만 드나들던 한국은행 외환과에는 최근 일반 서민 고객이 붐비고 있어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는데 독일로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파견했을 때. 독일에? 네, 독일에. 예. 남한 지역에 파견된 우리 야, 이런 건 다 어디서 이 KTV가 이게 장점이에요. 여기 자료가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어서요. 옛날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 월남으로 떠나는 한 기술자 이제 우리나라가 월남에도 가고 독일에도 네, 저렇게 광부 간호사분들이 맞아요. 가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 외환과에 일반 서민들이 가서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저분들 저렇게 해서 고생을 하신 덕분에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오늘날 대한민국이죠. 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구신 분이라고 저 하죠. 때는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북한처럼 인력 수출을 했던 거죠. 근데 북한은 요즘도 인력 수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 시절 많이 지났죠. 이제 훨씬 발전했으니까. 그들의 있는 역량을 그때는 저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받는 월급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달러 수입이 됐던 거죠. 계획의 큰 성과라고 하겠으며 지난날의 쇄국적 장벽을 옛날에 그래서 저분들이 달러 벌어오고 미국한테 돈 빌리고 일본한테 돈 빌리고 그래서 경제 개발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정말 가족이나 연인이 또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안녕이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녕이 뭐 상큼하고 뭐 산뜻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가벼울 수 없고 정말 뜨거운 안녕인 건데. 그때는 이 당시엔 거의가 다 슬픈 노래니까. 네. 당시 그 뜨거운 안녕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영화로 제작됐느냐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영화 제작을 많이 노래를 영화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뜨거운 안녕의 경우에는 나온 지 1년 만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1967년에 뜨거운 안녕 동명 영화로. 거기는 이제 주먹으로 살아가던 두 남자의 뭐 우정과 뭐 사랑 이런 액션 영화였었는데 그때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신영규 씨, 독거성 씨, 남정임 씨가 나와서 두 남성이 남정임 씨를 사랑하는. 근데 거기서 독거성 씨가 그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장면에서 바로 뜨거운 악령 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이제 뜨거운 안녕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네. 나이트클럽에서. 네. 선생님께서 옛날에 막 한국의 레이 찰스, 한국의 제임스 딘 이렇게도 불리셨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리고 되게 워낙 얼굴도 당시 아까도 봤지만 너무 이렇게 곱상하신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의상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서신 분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최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대 의상 맞춰 입을 돈도 없고 동대문인가 가면 네. 구호물자가 많아서 그 구호물자에서 사 입은 게 청바지 아래 위로. 일부러 찢은 게 아니라 낡은 청바지여서 찢어져 있는 청바지였던 거네요. 근데 그거를 입고 무대에 올라가니까
여학생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난리 난 거야. 전부 넥타이 매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현인 선생님하고 김정우 선생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찢어진 걸 입고 어디 감히 당시에는 생각하지 무대에 못해. 올라오나 청바지 입고 흔들고 노래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때 그냥 저희들이 오빠 부대가 생긴 거. 그래서 그럼 돈도 많이 버셨던 거죠? 그때는 이제 네. 책정된 캐럿비가 사회 공연에 15만 원이야. 100만 원, 150만 원 주면 약속해서 집을 샀어요. 한 80평짜리. 우와. 80평이요? 네, 그때는 정원 잔일이라면 아유, 최고였었어요. 알죠.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우리 공연을 붙이려고 단장들이 막 줄 섰어.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극장에다 정원 잔일이 정원쇼 딱 붙여놓으면 그냥 다 됐죠. 대박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쇼 무대 전성기를 함께 이끈 가수가 바로 정원 씨. 정원 씨. 예. 예. 그리고 네. 남진 나훈아 씨보다 굉장히 앞선 라이벌 그쵸. 구도잖아요. 아, 그럼요.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정원 씨는 또 어떤 가수였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어떤 개성이 있어요. 친하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그렇게 친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 라이벌 가수라는 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시도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거 주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정원 씨하고 잔일애 씨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헷갈려 했어. 그렇죠. 예, 목소리도 비슷하고 청바지도 두 분이 입으시고. 청바지도 같이 입고. 그렇죠. 네. 당시에 그 잔일이 선생님하고 정원 씨 목소리가 비슷해서 또 뭐 헷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또 쓸쓸히 낙엽은 지고 잔소리 기러기 울면하는데 돌아온 밤 그 사람은 소식 없어 허무한 마음 돌아서는 마음엔 낙엽이 지에 추억처럼 흩어지는 가을잎 따라 철새처럼 흐느끼며 떠나는 그대여 말해다오 잊지 말고 기다려 달라. 정원 씨 노래는 뭔가 그 서양의 팝 창법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고 레킹콜 노래를 많이 했어요. 네. 옛날에는 보통 대중가요라는 거는 질질 끌어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질질 끄는 노래가 없어. 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게 아니거든. 그 I love you 대사 비슷한 거. For sentiment of reason 네. I hope you do believe me I giving you my heart 이런 대사 비슷하게 말하듯이 하는. 이게 말하듯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시계겔라의 밤 노래를 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플래톤이 안 좋아지는 거야.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보통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 서로 상반되는 두 캐릭터가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젠틀맨 남진, 뭐 상남자 나훈아 이런 식으로 좀 상반된 캐릭터가 있는데 잔일이 정원 라이벌의 경우에는
뭔가 비슷한 캐릭터. 근데 두 분의 노래와 의상이 비슷하다는 점은 꽤 의미가 있는데요. 혼자 파격적이면 이제 반항아에 그쳤을지도 모르지만 두 명의 가수가 함께 청바지를 입고 노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가신 거거든요. 1960년대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은 경직되고 권위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런 경직된 데에서 종말을 고하고 어떻게 보면 무대를 오롯이 정원 씨, 잔일이 씨 이 두 분이 오롯이 젊은이들의 것으로 바꿔놨는데요. 그러니까 잔일이 정원 라이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젊은의 우상이라 그랬죠. 젊은의 우상이죠. 청춘의 네. 우상. 네. 아, 오늘 이렇게 잔일이 선생님 모시고요. 1966년에 발표되었던 뜨거운 안녕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생님 계속 활동해 주실 거죠? 노래, 음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목소리 네.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네. 네. 노래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가장 행복하고. 네, 알죠. 계속 건강하게 노래해 주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짐이 아쉽지만 뜨거운 안녕을 전하며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게 마음 새길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흐름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다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